자, 청라는 거꾸로 간다 했었죠. 2017년도 실시했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설명하면 됩니다. 20번. 자, 표는 위로 36.5로 끝나네요. 동짓날 관측했답니다. 별 A, B 방향과 고도를 나타내지요 했습니다. 일단 동짓날 되면 십자선 먼저 하나 떼어놓을게요. 태양이 18시 반 쪽에 태양이 있겠습니다. 태양은 뜰 때 했잖아요. 그지? 뜬다는 건 기본적으로 동쪽 하늘에 뜰 텐데요. 18시에 있다는 뜻은 정의 델타가 얼마? 마이너스 23.5도가 됩니다. 광위가 90에서 180, 270을 볼 때 춘 추분 날은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소를 지는 이게 춘 추분 날, 즉 태양의 정의 값이 0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진날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렇게 가는 게 하진날이에요. 이 하진날은 정의 델타가 플러스 23.5도가 되겠네요. 정의 델타가 플러스 23.5도 근처에 있는 황도 12공의 별자리가 있어요. 누구죠? 쌍둥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진날의 태양의 움직임이나 쌍둥이 자리의 움직임이나 뭐 그래만 다를 바 없다 하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충분날 태양은 물고기 자리를, 추분날 태양은 천자리 근처에 있습니다. 역시 물고기 자리와 천자리의 행동 패턴도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짓날 해놨잖아요. 태양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짓날이면 정의 델타가 마이너스 23.5도가 되는데요. 동짓날 태양은 어느 쪽 황도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면 궁수자리 쪽을 지나죠. 그래서 궁수자리 행동 패턴도 이런 그림을 나올 수 있습니다. 방위각은 90보다는 큰 쪽에서 떴다가 270보다 작은 쪽으로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A, B와 태양을 보는데 태양이 뜰 때 일출하겠네요. 뜨는 광위각은 이렇습니다. 광위각은 90보다 큰 쪽에서 떴죠. 1올 태양이 질 때네요. 질 때는 광위각이 270보다는 작은 쪽에서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도는 0도죠. 뜰 때, 질 때 말입니다. A는 밤 12시에 광위각 0도에 고도 13도 되어 있습니다. 밤 12시 일단 우리나라가 여기에 잡아놔야 되겠네요. 그치? 남중 방향은 6시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또는 십자선 한번 그려봅시다. 폴라리스 받고 위도 36.5도 했습니다. 우리가 남중 라인이라고 잡아놓은 것은 6시 라인 쪽이네요. 폴라리스에서 머리 꼭대기 천정 지나고 남점 지나서 청담까지 여기가 남중 라인 되면서 6시 라인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북중 라인이라 하겠는데요. 6시 완전 반대쪽에 18시 라인 쪽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A는 밤 12시에 폴라리스 북점 폴라리스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A가 있네요. 우리가 북중 라인이라고 불러주는. 그래서 A라는 건 별의 적격 알파를 볼 때 얘는 18시 라인 쪽입니다. 그럼 B는 어디 있습니까? 한데요. B는 역시 밤 12시에
방위가 경도고 고도 70도를 적어놨습니다. 고도 70도면 이쪽에 있어야 되겠네요. 비어의 적정 알파는 6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폴라리스보다 아래쪽에 있어서 북중 라인, 폴라리스보다 위쪽에 있어서 남중 라인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다고요. 기억하겠습니다. A의 적경은 18C니까 그랬어요. A의 적경은 18C가 그래서 맞습니다. A와 B의 조기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폴라리스 이게 플러스 90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A는 13도라고 되어 있죠. 고도가 13도 되어 있습니다. 고도 H가 13도입니다. 폴라리스의 고도 H는 얼마요? 플러스 이거는 위도만큼 36.5도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몇 도 차이 납니까? 23.5도 차이 나죠. 예, 이 점은 90에서 23.5가 빠지면 됩니다. 그럼 B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B는 70도의 고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3.5도 차이 나죠. 되겠습니까? 폴라리티상 33.5도 차이 납니다. 그럼 얘는 90에서 33.5도가 빠지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A와 B의 적의 차이 나왔습니다. 90에서 33.5 빠진 것과 23.5 빠진 것의 차이라면 10도 차이가 맞죠? 이해됐습니까? 다음 디귿. 방위각이 뜰 때와 질 때와 뜰 때의 차이를 물었습니다. (133도보다) 작습니까? 했어요. 일단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적도에서는 어떻게 뜨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위도, 영도, 적도에서는 방위가 90에서 떠올랐죠. 춤추는데 하지 때는 여기서 떠오릅니다. 23.5도 빠지게 말입니다. 동지 때는 이쪽에서 떠오르겠네요. 23.5도 더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하면 47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다가 질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 질 때 270도 이렇게 와서 지겠죠? 그리고 얘도 이런 식으로 와서 지겠네요. 여기도 23.5도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90과 270 사이에 180이었고 이 차이는 23.5, 23.5, 47 빠집니다. 180에서 47 빠지면 몇 도야? 133. 예, 이게 133도 차이가 나요. 적도에서는 동짓날 뛰는 방향과 지는 방향의 차이가 133도 차이 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렇다면 중요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요. 중요도 가면 이것보다 차이가 커지게 되겠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위도가 66.5도인 곳을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되겠습니까? 66.5도. 여기는 어떤 식으로 그려졌습니까? 하면 폴라리스 66.5도에 맞고 66.5도니까 이게 24.5도 차이 나죠. 춤추고 때는 이렇게 떴단 말입니다. 이해됐어? 하지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하지 때는 북점에서 떠올라서 북점으로 치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 때는 뛰고 지고의 차이가 360도 차이 났습니다. 동지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 남쪽에 틱 떠올랐다 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0도 차이 납니다. 이해됐어요? 13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준다면 133이라는 것은 23.5, 23.5 빠지는 47 빠지는 180에서 47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고위도로 갈수록 하겠습니다.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동짓날에 지는 뜨는 방향의 차이는 130도에서 0도로 줄어들겠고요. 하진날에 뜨고 지는 이 차이는 그럼 180에서 47 더해지겠죠. 180에서 47 더해집니다. 그러면 227도잖아. 227도 차이에서 360도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적도에서 이 얘기를 위도 66.5도 필요하다면 북극점까지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서 중간 위도, 우리나라 위도라면 133보다 늦어야 된다, 커야 되겠다가 생각이 될 수 있겠죠. 맞아요. 작아야 되겠다가 되겠죠. 아직 이해됐습니까? 133도가 나오는 것은 적도 쪽이겠고요. 위도가 66.5도 M 되면 동짓날에는 남점에서 떴다가 바로 남점을 집니다. 이해됐어요? 뜨고 지고의 차이가 0도 됩니다. 133에서 점점점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해됐어? 자, 다시 한 번 더. 위도 0도를 주었습니다. 북동남서 추운 날에는 어떻게 됩니다? 정동에서 떠올라서 정서로 머리 꼭대기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래서 하진날, 동짓날 이런 패턴이 됩니다. 위도 23.5도 M 어디야? 북회기선 있는 쪽이죠. 폴라리스 받고 예, 적도에서는 폴라리스가 붙임에 있겠네요. 이게 춘춘날이죠. 하진날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다가 23.5가 더 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진날 머리 꼭대기 위에 천정에 태양이 위치하는 게 위도 23.5입니다. 위도 23.5도는 북회기선에 있는 지점인데요. 여기는 하진날 태양 남쪽으로가 90도입니다. 태양빛이 우물에 그대로 스트레이트 된 거네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2 때 태양의 중2 때 지구 크기 측정하면서 에라토스테네스가 했잖아요. CNN이라는 곳에서는 태양이 하진날 우물에 수직하게 그대로 떨어졌다. 그지? 반면 알렉산드로 브리지는 하나였거든요. 알렉산드로는 그렇게 태양이 수직하게 떨어지지 않는데 왜 CNN은 수직하게 떨어지느냐? 지구와 둥글기 때문이겠다. 그럼 두 지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그림자의 각도 차이 그게 이제 위도 차이가 되겠다. 그래서 위도 차이와 지역 그 두 지점 사이의 도시의 거리 그런 걸 통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여기를 북회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위도 남이 23.5도 S 남회기선 하는 거죠. 됐어? 위도 37도 예, 우리나라죠. 일반적인 패턴이죠. 북동 남서 쓰면서 하진날 남중고도가 좀 더 높게, 동짓날 남중고도가 좀 더 낮게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습니다. 위도 66.5도 추운 날에는 정도에서 떠서 정서로 지는데요. 그때 남중고도 위도가 66.5도가 되니까 추운 날 남중고도는 23.5도 나왔습니다. 하진날은 태양이 이렇게 움직였죠. 되게 하면 동짓날의 태양은 이런 식이 되겠네요. 필요하다면 밑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겠죠. 위도 90도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북동남서의 개념이 없죠. 추운 날에는 태양이 지면 따라 이렇게 돌고요. 하진 날에는 이런 식으로 해요.
동의자는 땅 밑에 놓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그림들 그려줬죠? 기억나셔야 될 텐데요. 수능의 20번 문제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남중 라인과 북중 라인 소개한 적 있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북쪽 하늘 보일 때는 좀 주의하시라. 폴라스보다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자,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19번 문제요. 문제. 태양계 행성 A, B, C의 적경을 이틀간 경우 나타냈잖아 했습니다. 대학생명 중 것을 보라 했습니다. 일단 9월 22일, 24일, 26일 9월 말이잖아요. 이때 태양은 어디 있겠습니까? 9월 말이면 죽은 날 근처죠. 올해 9월 23일 날 죽음이 걸렸습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9월 말에 태양은 12시 방향 여기에 태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물론 가운데 지구가 있겠고 A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 0시 방향에 A가 있습니다. A는 내행성일 수 있다 없다? 없죠. 태양은 완전 반대쪽에 있잖아. A는 외행성입니다. 필요하다면 A는 충의 위치에 있네요. 역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B는 어디 있습니까? 7시 정도 방향 쪽에 있습니다. 6시, 7시, 이제 7시 반, 7시 정도 라인 쪽에 B가 있습니다. 태양이 12시 반 쪽에 있다 보니까 5시간 이렇게 차이 날 수는 내행성은 이렇게 5시간씩이나 차이 날 수는 없죠. 이해했어? 그래서 B 역시 외행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C는 어디 있습니까? C는 12시 반 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12시 반 쪽에 있으면서 12시 15분, 12분, 7분 잘 봐보세요. 적경이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죠. 이렇게 합니다. 태양에 대해서 내행성이 내합 근처를 지날 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C는 12시 방향에 있고 이건 내행성입니다. 그리고 내합 근처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역행하는 적경이 감소하는 꼴을 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기억 A형 회합 주기는 1년보다 짧다? 외행성이에요. 외행성은 무조건 1년보다 길죠. 우리가 회합 주기는 그릴 때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보다는 외행성은 어쨌든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C가 내행성이 됐어야 합니다. 내합 근처에서 적경이 감소되고 있네요. 되겠습니까? 기억은 니은보다 큽니까 했어요. 자, 이게 B가 되는데요. B는 내행성일 수는 없다 했죠. 5시나 차이 나잖아요. 그치? 우리가 금성 같은 경우 최대 이각해봐야 45도 차이. 그래서 대략 한 3시 차이 정도밖에 안 납니다. 맥스 해봐야. 근데 5시나 차이 나는 것은 외행성입니다. 그럼 얘는 충 근처에서만 역행하는 거니까 순행합니다. B는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면서 적경이 증가돼야 됩니다. 순행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니은이 더 커야 됩니다. 확인됐나요? 또 다시 문제 봅시다. 두 번 문제요. 9번 할렘 건조한 지역에 노출된 암석과 풍화 생성물을 나타내는데요. A는 정장성을 포함한 암석이고 B는 A에서 떨어져 나온 돌조각과 모래라고 합니다.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할렘 건조했잖아요. 그지? 할렘 건조였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왔다면 이건 기계적 풍화를 통해서 떨어져 나온 것일 것이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A가 정장석을 포함한 암석이었고 그리고 B는 A에서 떨어져 나온 돌, 조각, 모래 이런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는 성숙한 표현이 표토입니까? 했어요. 우리가 성숙한 표현을 만들어줄 때 기반함이 풍화되어서 모질물되고 이 모질물이 풍화되어서 표토가 만들어진다 했는데 이 표토는 유기물의 양이 많은 거죠. 또한 생명활동도 다양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돌조각과 모래에서 유기물도 많고 생명활동도 활발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죠. 이건 모질물 정도 수준입니다. B는 모질물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기반함에서 돌조각 모래가 떨어져 나오고 이거는 할렘 건조한 지역에서 결국에는 이제 물이 들어가서 얼어서 부피가 팽창되면서 떨어져 나온 동결의 어떤 작용으로서 나올 수 있겠죠. 기계적 풍화의 결과라고 소개할 수 있겠네요. 고온 가스에 치면 정장석의 화학적 풍화는 A보다 B에서 좀 더 활발하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은 거니까 이쪽에서 화학적 풍화가 좀 더 잘 일어나죠. 화학적 풍화가 일어나려면 고온 가스뿐만 아니라 화학반 잘 일어나면 표면적이 커야 돼요. 큰 덩어리 돌보다는 당연히 작은 돌조각 모래가 이게 화학적 풍화가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화학에서 반응 속도 편에 보면은 화학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면 어찌해야 되는지 그런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큰 돌덩이보다 작은 조각들이 반응 속도가 빨라 이쪽으로 얘기가 들어가죠. 됐습니까?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른 질문 16번 16번 현재의 지구 공전 궤도를 나타냈습니다 했나요? 현재 태양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근일점이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다시 말하면 북반구에서는 겨울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일점에서는 7월이 걸리고 있네요. 예, 북반구에서는 여름이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인데요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공전궤도 20일이 작아진답니다. 공전궤도 20일이 좀 더 작아진다는 것은 좀 더 원에 가깝게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원에 가깝게 돌면 이런 식으로 돌 것이야. 그러면 북반구 입장에서는 여름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북반구는 여름이 더 더워집니다. 북반구 입장에서는 겨울이 좀 더 멀어지죠. 그래서 26이 감소하게 되면 북반구의 겨울은 더 추워지고 북반구의 여름은 더 더워집니다. 그래서 북반구는 연교차가 증가됩니다. 남반구도 그럴까요? 남반구는 여름, 겨울이었잖아요. 애겨지니까 좀 덜 춥고 남반구에서 여름이었는데 조금 더 멀어지니까 조금 더 덜 더워요. 그래서 북반구 연교차는 증가하지만 남반구는 연교차가 감소되는 상황으로 오게 될 것이겠습니다.
질문하죠. 1월에 지구에 입사한 태양 곡선 에너지량은 했습니다. 예, 거리가 멀어지니까 태양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니은 우리나라 북반구죠. 연교차는 증가됩니다. 1월과 7월 사이에 공전속도 차이는 예, 좀 더 원에 가까워지니까 공전속도 차이가 줄어들죠. 원점에서 느리고 근원점이 빠르잖아요. 그게 차이가 줄어들겠네요. 16번 이해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20mm이 작아지면 했는데 20mm 커지면 그런 식으로 또 질문이 확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4번 문제요. 그리고 L이면 또는 양약 중에 어느 한 시기에 강수량의 편차를 받죠 했습니다. 색깔이 진한 게 강수량이 좀 더 많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서태평양 쪽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서태평양 쪽은 색깔이 좀 더 진해져 있죠. 그치? 뜨거운 물이 많이 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치? 서태평양 쪽이 지금 색깔이 진한 뜨거운 물이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태평양 쪽이 뜨거운 물이 많이 와서 라니냐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강수량 편차가 플러스 0.5 이상인 해역은 동태평양 쪽은 없죠. 서태평양 쪽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있다? 아니죠. 서태평양 쪽에 있죠.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 사이에 해수면 높이 차이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서태평양 쪽으로 물을 많이 옮겨서 수위 차이가 더 커졌을 상황이겠고요. 북쪽 도림이 남쪽 도림 역시 잘 흘러갔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니아 상황이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북쪽 도림이 남쪽 도림과 강하게 서태평양 적도로 이동했을 겁니다. 이거는 미역중의 강화를 통해서 북쪽 도림 남쪽 도림의 좀 더 강화되어서 서태평양 쪽이 좀 더 다부 지역이 또는 홍수 피해를 입을 그럴 상황이 되겠네요. 이래서 그래서 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좀 더 많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질문? 수능이 더 없습니까? 다음 9월로 넘어갑니다. 자, 9월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을까요? 9월의 9번 문제요. 9번 종장석을 포함한 기반함에서 생성된 성숙한 토양의 각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해놨습니다. 자, 아까도 토양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기반함이 풍화를 받으면서 모질물이 되었고 이 모질물이 또다시 풍화작용을 받으면서 표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표토 중에 일부가 산화철이라든지 점토광물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신토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신토 쪽은 뭐가 많다고? 산화철이라든지 점토 성분들이 많았습니다.
표토 쪽은 아무래도 아까 봤다시피 유기물이 양이라든지 또는 생명활동이 좀 더 활발한 쪽이 표토 쪽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A는 주로 기반함의 조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A는 모질물이 들어갔네요. B는 산화철이 가장 많이 포함된답니다. 예, 산화철이 많이 있는 것은 신토 B를 쓸 수 있겠습니다. C, 생명활동이 가장 활발하잖아요. C가 표토네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냈습니다. 정장성의 함량은 기반함보다 A에서 많다. 지금 정장성을 포함하고 있는 기반함인데 이 기반함에 있는 정장성이 일부 풍화됐겠죠. 일부 풍화됐으니까 모질물 쪽에 A의 쪽에는 좀 덜 하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B의 생성은 했습니다. 신토의 생성은 화성보다 지구에서 활발하다. 이게 당연히 지구에서 활발하죠. 화성에서 뭐 더 이상 뭐 화재 풍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잖아요. 점토 광물의 비율은 C에서 제일 많다? 아니죠. B에서 제일 많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구월이신 분 더? 15번 문제요? 네. 9월에 15번 문제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 흑점 위치를 이용하여 태양의 자전 주기를 구하는 탐구라고 하는데요. 흑점 관측자를 조사해서 흑점 AB의 위치를 24시간 간격으로 원에 표시해봤습니다. 그리고 분포하는 비도를 반원에 그려봤고요. 그리고 A0부터 A7까지 표시해서 각도를 측정했습니다. 태양의 자전 주기를 계산하고요. 지구 공전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B를 이용하게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태양의 저위도 쪽의 B는 좀 더 빨리 움직이고요. 상대적으로 고위도 쪽의 A는 좀 더 느리게 움직이는 태양의 흑점에 대한 차등 자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표면이 딱딱한 고체였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잖아. 태양의 표면이 기체잖아. 조금 더 평면 더 올라가면 플라즈마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A는 7일간 90도를 갔네요. A는 7일 동안에 90도를 갑니다. 그러면 360도 더 돌면 28일 걸리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태양의 자전 주기를 볼 때 기억은 28일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의 동그라미 기억은 28일이 맞죠? 되겠습니까? 되겠나요? 다음 연도에서 A6O의 A7과 A0의 O의 A1 어차피 하루 종일 나요. 그지? A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했는데, 그지? 그거는 정면에서 바라볼 때고 단면에서 바라볼 때는 당연히 각도는 서로 같아야 되죠. 단면에서는 서로 같은 속도가 되어야 됩니다. 단면에서는 서로 같은 각속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단면도에서는 요 크기는 하루 동안이니까 모두 다 똑같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단면도잖아요. 정면도 말고 단면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은 B잖아요. B는 더 빨리 돌아야 되니까 각도가 90도보단 더 커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다른 질문 해볼까? 다른 질문? 15번? 네? 15번? 15번 방매잖아. 잘못 봤어. 몇 번? 10번.
10번 문제예요. 예. 10번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해놨습니다. 먼저 파는 시선, 속도,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반면 나는 식현상을 이용하고 있네요. 기억, 가와 같이 별과 행성이 위치합니다 해놨어요. 공통 질량 중심으로 별이 있고 여기 플레이는 행성이 있습니다. 행성이 시선 방해에 대해서 우리 시선 방해에 대해서 행성이 멀어지면서 별은 다가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별이 다가오네요. 다음은 다 측수편입니다. 기억, 가와 같이 별과 행성이 위치합니다. 별 입장에선 청색편이다. 이런 날짜가 괜찮죠? 니은, 가나 모두 행성의 공전 주기를 구할 수 있다. 예, 이건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시선, 속도가 이렇게 한 사이클 바뀌는 이걸 통해서 공전 주기를 알아낼 수 있죠. 식현상은 겉보기 등 또는 밝기가 어두워지는 이걸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 공전 주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죠. 가나 모두 행성의 공전 변음이 시선 방향과 수직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수직하면 이 둘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나란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얘는 나란하거나 비스mal 때 사용할 수 있고 수직할 때는 기타상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또 다른 질문이요? 없어요? 진짜 없어? 9월 20번 다 잘 풀었습니까? 9월 20번 다 잘 풀었습니까? 9월 20번 설명 필요하다 안 하다? 좋아요. 9월 20번 보도록 하죠. 그림은 어느 날 일몰 직후였습니다. 일몰, 태양이 서쪽에 진 직후 우리나라에서 남쪽 하늘을 관측하는데요. 남쪽 하늘 쪽을 관측자가 있었습니다. 잃어보니까 이쪽은 당연히 서쪽이죠. 이쪽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점선의 Q와 실선의 P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선의 P 옆에 A가 있었는데요. A는 금성 아니면 목성 중에 하나고요. 금성과 목성은 지평선 위에 떠 있고요. 금성은 최대 이각이라고 합니다. 일몰 해진 뒤에 비너스 금성은 어느 쪽 하늘에서 보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금성이 동방 최대 이각 쪽에 있어야 되겠죠. 일몰 직후에 보이는 금성이가 있으니까 얘는 해진 뒤 서쪽 하늘에서 보였어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동쪽 방에 있는 A는 금성일 수는 없습니다. A는 목성입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이 목성, 행성들은 어디 근처에서 보여야 됩니까? 하면 황도 근처에서 보여야 됩니다. 요 P라인이 황도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서쪽 지평에서 이제 막 졌네요. 해가 서쪽 지평에서 막 지는 상황에서 목성이 떠올랐다. 이 목성은 충이죠. 역행할 것 같네요. 그럼 금성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 관측자 입장에서는 태양과 약 45도 방향 쪽에 여기에 비너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행성인 금성은 일몰 직후에 보이는 금성은 해진 뒤에 서쪽 하늘에서 보여야 되는데 금성이 최대각에 있었으니까 동방 최대각 쪽에 있었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기억 P는 천구의 족보입니까? 했어요. 아니요, P는 황도가 됩니다. X라는 지점을 봤어요. 천구의 족도와 Q가 천구의 족도가 되는데
천구의 점과 황도가 만나는 점은 춘분점 아니면 추분점이 됩니다. 태양은 황도 따라서 반시계 반을 움직입니다. 어느 손으로 움직였지? 왼손으로. 태양은 앞으로 한참 더 있다가 플러스 점에 있다가 마이너스 점으로 가는 요 점을 한참 있다가 지날 겁니다. 플러스 점에서 마이너스 점이 간다고요? 추분점이 되겠고요. 아직 추분되기는 한참 남습니다. 플러스 점이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억 X는 추분이 아니라 추분점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보고 한참 쪽에 플러스 점이 있습니다. 11월 같이 11월이면 이미 마이너스 점이 넘어갔잖아요. 11월이 될 수는 없습니다. 뭐 한 4월, 5월 이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주일 후 A의 남중고도는 증가할까요? 했습니다. A가 반시계 방향을 적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역행 하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 더 저기가 큰 쪽으로 움직였을 것 같네요. 고도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 금성과 지구 사이 거리지만 동방에 있었습니다. 동방에 있다면 어쨌든 지구 쪽으로 다가오죠. 금성이 동방 최대가 있는데 동방에 있는 건 어쨌든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알겠습니까? 동방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금성과 지구 사이 거리는 좀 더 가까워집니다. 이해됐습니까? 당연히 금성의 시계로 좀 더 증가되어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9월까지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9월에 18번 보도록 하죠. 구월의 18번은 케플러 제3법칙이 이용되는, 즉 조화법칙이 이용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네요. 행성 ABC가 공전한 모습인데요. 태양에 대해서 18번 A는 어디서 움직였습니까? 하면 여기 A에서 A'까지 이렇게 반절을 쓰고 왔습니다. 그럼 B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요. B는 B에서 B'까지 이렇게 쓰고 왔다고 합니다. C는 C에서 C'까지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A가 반절 갈 때 B는 전체 면적의 16분의 1을 갖다 옵니다. 그 말은 A가 한 바퀴 다 돌면, 즉 A가 한 바퀴 더 돌아서 1년이 되면 얘는 전체 면적의 8분의 1을 갑니다. B는 공전 주기가 8년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C는 어떻게 될까? 전체 54분의 1을 갖다고 했잖아요. 반절 갈 때 54분의 1, 한 바퀴 다 돌면 27분의 1을 가게 됩니다. C는 27년의 공전 주기를 보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공전 주기 T 제곱이 장방경 R 상승에 비하는 조화법칙을 이용할 때 정수선을 딱 떨어지는 게 1의 2승이 2의 상승, 8의 제곱이 4의 상승, 27의 제곱은 9의 상승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공전궤도 장방경은 얘는 1AU 삼으면 얘는 4AU, 얘는 9AU짜리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A가 지구 1년으로 삼으면 B는 8년짜리 공전주기를, C는 27년짜리 공전주기를, 지구 공전궤도 반경은 1AU 대비 4배, 9배 더 큰 이런 반경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건 케플러 법칙 이런 것들은 물리도 써놓고 지구와도 써놓잖아요. 그래서 C가 1을 공전하는 동안 27년에 한 번 공전했는데 A는 27번 공전했겠군요. 괜찮죠? B와 C가 공전할 때 각 장방경의 B는 4대 9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B에서 관측한 A와 C의 시직경은 모두 B일 때보다는 B'일 때 더 큽니까 했어요. B'일 때
A 프라임 좀 더 가깝죠? B보다는 그지? 마찬가지 이쪽도 좀 더 가까운 것을 볼 수 있겠죠? B보다는 이해됐습니까? B 프라임에서 C 프라임 쪽을 선을 한번 긋고 A 프라임 쪽을 선을 한번 긋보십시오. 그럼 B에서 끄는 데보다는 좀 더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가깝다 시중에 당연히 커 보여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잠시만 쉬었다가 6월 것 진행하도록 하죠.